1위가 뭐였을까요?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미소를 짓는다거나 친절한 행동은 절대로 나쁜 행동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그건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셨다면 이미 실험해 보셨겠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일단 결혼을 하면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꼴보기 싫을까요? 당연히 배우자겠죠.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아내의 입장에 생각해보죠. 이 남자 정말 꼴보기 싫다. 점수를 매겨보자. 너무 꼴보기 싫기 때문에 0점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점. 그런데 다음날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요.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다른 부부의 아내를 보더니 아주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정말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순간 이 마이너스 10점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모두 정상이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절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컴퓨터처럼 객관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우와, 저 따뜻한 미소를 봐라. 우리 남편에게도 저런 따뜻한 면이 있었는데 왜 어제 저녁엔 저걸 고려하지 못했을까? 점수를 고쳐줘야지. 플러스 3점. 와, 남의 아내에게도 저렇게 친절을 베풀다니 저 박애정신을 봐라. 플러스 5점.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병원에 가면. 정상적인 여자라면 이 마이너스 10점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20점. 정말 심플한 실험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감점은 안 당해요. 그런데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점을 당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동,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전이 긍정적으로 유발할 수 없다면 그건 감점 요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 감정전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평생 동안 죽어라고 정말 진땀을 빼면서 열심히 사는데 아이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씩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니까 감정을 일단 자제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끄집어내겠죠.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겠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엄마, 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고쳐버릴게요. 이렇게 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왜? 기분 나빠?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 말 속에 깔려있는 가정은 뭘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말로 설득을 한다면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는 완전히 착각이죠. 왜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 순간 엄마, 저는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인지 틀리지 않은 말인지 관심 없거든요. 저는요 엄마가 싫다고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감정적인 전이를 긍정적으로 유발하지 못한다면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 위치까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 계기를 쭉 찾아 들어가면 정말 작은 시작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팔아가지고 자동차 판매의 왕. 이분은 기네스북에 12년 동안이나 연속 기록됐어요. 이분의 기록을 깬 사람 아직 아무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조 지라드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자동차를 잘 파신다는데 비결이 있을 텐데 뭡니까? 그러니까 조 지라드 뭐라 그랬을까요?
사실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뭔데요? 뭐라 그랬을까요? 고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 뭐죠? 감정견 현상이죠.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싶어하고, 자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 기자, 그건 알겠는데 고객들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지라도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을 싫어한다. 물어보십시오. 왜 싫어하세요?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든요. 결론,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조지라드, 문제는 바로 그거죠.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어느 만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정말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어느 만큼 다양한지. 조지라드, 전요 0.5초도 안 걸려서 내보내는 시선과 표정과, 그리고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중요한 날 친필 카드를 쓰는 것,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 친필 카드를 쓴다고요? 뭐라고 썼는데요? 조지라드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I like you, 조지라드. 답장이 옵니다. 차 살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정말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슴에 탁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물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아내들과 남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조사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공동 1위. 여보, 난 당신이 좋아.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2위는 뭘까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현실은 좀 멀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75% 여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1위와 2위를 합치면 뭐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고객이 됐건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면서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상호성의 원리.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진미야, 엄마는 네가 엄마 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진미가 제일 좋아.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엄마, 저는 아니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하고 정반대의 메시지를 되돌려주려면 굉장히 복잡한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도 엄마가 좋아요. 엄마는 정말 친절하잖아요. 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달라이 라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를 잘 살펴봐라. 현재 처지. 아이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남편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고객들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를 안 좋아한다. 100%라는 얘기죠.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좋아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선의는 선의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과 똑같을까요? 정말 비싼 선물을 사서 이쁘게 포장까지 해놓고 상대방에게 건네주지 않고 내 장롱 속에 넣어놓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달라이 라마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대의 미래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후 내가 치매에 걸렸다. 아이들이 면회로 올까 안 올까? 현재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 아이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왔다. 0.5초도 안 걸려서 내보내는 시선과 표정과 선택하는 의위를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죠. 상호성의 원리 정말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몰라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로 표현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누구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기를, 남편이 정말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해라. 이게 상호성이 원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은 받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사랑한다는 메시지,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CEO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연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뭐 연령대가 좀 비슷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 연구실에 사장님 한 분이 전화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삼성전자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수원에 잠깐 가는데 6시쯤 혹시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오십시오. 뭘 좋아하시는데요? 삼겹살이요. 그래서 제가 와인 숙성 삼겹살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제 소주를 주간이 바까니 했더니 그분이 약간 취하셨어요. 교수님 어떠신지 몰라 저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사장님은 사업도 그렇게 키워놓으시고 애들도 잘 키우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겉으로야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저요 아들 딸 둘 나가지고 지금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둘이만 큰 집에 사니까 가끔 적적해서 애들에게 전화해요. 아무개야 안 바쁘면 오늘 아빠하고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그렇지 않아도 아빠 보고 싶었는데 빨리 갈게요. 가 아니라 전화선을 타고 집에 오기 싫은 아이들의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사장님 옛날에 혹시 시인이었어요? 왜요? 정말 표현이 절묘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싫은 표정이 전화선을 타고 운율도 탁탁 맞고 그 사장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니까 정색을 하시길래 저도 정색을 하고 다시 여쭤봤어요. 사장님 근데 자녀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이런 표현 하십니까? 무슨 표현이요? 아빠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봐도 나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게 사실 제일 행복해.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 이런 표현 하십니까? 사장님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말로 하셔야죠. 근데 사실 사장님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요즘도 연습합니다. 교수님 뭐 끌리는 사람 뭐 그런 책도 썼잖아요. 그런 걸 못하니까 쓰죠. 무슨 연습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렸어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그때쯤 저희 은사님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신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었는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저는 슬펐어요. 그러면서 무섭기도 했어요. 나도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딱 치매에 걸린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면회를 와도 아이들도 못 알아보고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할 텐데 정말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아이들을 전혀 못 알아보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반응일까요? 아빠 어떻게 우리 아빠가 이런 병이 걸렸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도 우리 아빠는 치매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나한테 아무리 침을 뱉어도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순간 그렇다면 너는 해봤어?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아니 빨리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다음날 즉각 저는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했는데요? 아이 학교 태워다 주면서 아무개야 너 요즘 시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아빠는 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아빠는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 딸이 제일 좋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니까 씩 웃더니 오후에 문자 보냈어요. 아빠,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햄버거 집에 있는데 아빠에게 했더니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생유.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작은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저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실제로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아버지도 많이 오셨네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빠인 당신에게 상의할 것이다. 예스라고 대답한 아빠들 몇 %일까요? 정확하게 50.8%입니다. 적어도 반수 이상은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질문을 그들의 자녀에게 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아빠에게 가장 먼저 상의할 것이다. 몇 % 정도가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 1%요? 20%요? 10%요? 네, 정확하게 4%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죠. 왜 아빠들은 나한테 상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은 전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들은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고 있으니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빠에게 상의하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전달되지 않는 것,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의 책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셀프 러브조차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연습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주제의 강의를 세일즈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질문하세요. 가끔. 선생님, 고객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처럼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하면 정말 애들 정말 말 안 듣는데 애들 말을 좀 잘 듣게 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CEO 분들, 이제 존경받는 CEO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 제일 유념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들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사토 토미오라고 유명한 인물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60세 때 이제 사진 공부를 새로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대가가 됐는데 이분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인물사진을 잘 찍으려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사토 토미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카메라의 눈은 정말 정직합니다. 촬영자가 피사체를 좋아해야만 합니다. 피사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무미건조한 감정이 그대로 사진에 반영됩니다. 정말 명언이죠.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 있잖아요. 아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좋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게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고객이 됐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메시지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감정 전이 현상에 의하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떤 내용도 설득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믿도록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되죠. 왜냐?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바로 그거죠. 상호성의 원리. 내가 그들을 먼저 좋아한다. 근데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 저요, 우리 딸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걔는 약에 쓰려고 해도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나태주 선생님의 이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심플하죠? 다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뭐죠? 네, 너도 그렇다. 그래도 잘 안 보입니까? 그럴 때는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번 읊어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관찰하면, 풀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슬쩍 보면 전혀 안 이쁜 것 같지만 열심히 관찰하면, 오랫동안 관찰하면 정말 이쁜 꽃들이 많죠.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좋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왜 사람을 끄는 것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중요한지. 인간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전이 현상,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전이 현상을 유발하는 게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정말 작은 일, 말 한마디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아주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